그런 의미에서 신통할 초대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자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정책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신통할 초대석 손님은 경기도 부천시 라성거구 상이삼동 2인 선거구에서 1-4번으로 도전하고 있는 재선시의원 박찬희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박찬희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제가 우리 박찬희 후보자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찬희 후보님은 이름이 박찬희라서 또 정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상공인 연합회 부천지회 설립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당사자 조직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경기도당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도 하셨고 2017년도 대선에서는 민주당 자원봉사 바람개비의 부천 리더로 활동을 시작하셔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는 예산결산위원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자,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활동하셨고요.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전국 지역위원회를 돌면서 당원을 대상으로 한 SNS 선거법 강의를 통해 대선 승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천시의 재선 의원으로 여러 활동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직접 우선 부천 시민들과 서울의 소리 시청자들께 자기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상이삼동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2번의 임기를 마치고 3선에 도전하고 있는 1-4번 후보 박찬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줄곧 여성 정치인들 많이 좀 모셔봤는데 여성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 이게 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실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것부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어렵다고 하시는데 또 찬찬히 살피다 보면 네. 괜찮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평범하게 시부모님 모시고 또 아이 키우면서 살던 사람인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그저 내 삶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큰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마음에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오프 활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조직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이끌어진 그 삶이 저를 이제 생활 정치인으로 그 길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벽을 보고라도 소리 지르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 박찬희 후보를 움직이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박찬희 의원을 이 정치 일선으로 뛰어들게 한 주변의 권유, 요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다가 그때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막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부천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활동이 이어져서 사실 12년 대선 때는 SNS 상으로만 응원을 했는데 12년 대선을 지고 나서 현장에서의 한 표 한 표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호소하지 않으면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프 활동으로 이제 자원봉사, 민주당의 대선 자원봉사 조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대선 승리하고 친목 모임의 정도로 돌아섰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셨던 선배 시민분들, 노사모 활동을 하셨던 분들께서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방정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뿔뿔이 민주주의가 성공해서 중앙정부를 잘 뒷받침해야 중앙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는 말씀에 결정하고 그냥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네가 해라. 네, 좋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는 아니고 네가 해라. 좋습니다. 자, 근데 첫 선거에 나설 때 8년 전에도 나번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난 8년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출마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정말 재미있게 같이 하는 사람들과 했습니다. 근데 덜커덕 당선이 되고, 덜커덕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당선이 되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가 참 냉정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고 그들의 요구를 좀 직접적으로 제도화하고 삶 속에 다시 녹여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제가 5월 넷째 주 토요일이 부천의 청소년의 날인데요. 그 청소년의 날을 제정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년의 날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른 배움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한교육기관을 좀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세월호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강의가 있는데 그것이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동으로, 전 연령의 아동으로 확대를 하기도 했고 또 한부모 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지원 체계나 제도적인 허점을 찾아서 저희 지역구의신 김기표 의원께서는 지금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 수시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도를 바꿔서 지금 부천의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면 신청하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서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선 의원 하시고 3선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3선까지 도전하실 정도면 뭔가 이제 자신만의 강점이 뚜렷하셔야 할 텐데 어떤 강점이 갖고 있는지 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들에게 피력점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이 일 잘하는 지방정부입니다. 네. 저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고 싶었고요. 일 잘하는 시의원은 누군가를 대의한다고 나서는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신도시이다 보니 아파트 사이길이라는 공공보행통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공공보행통로들이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의 책무나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도로의 유지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사유지고 공공의 영역이 미칠 수 없다는 그런 입법 검토를 받고는 법제처에 직접 질의를 해서 이것은 사유권의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공공이 대중을 시민 전체의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지자체적인 책무라는 해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최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역이나 법으로는 아직 기반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로부터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또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꾸려나가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지원을 받고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책무라서 그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네. 당대표 1급 포상도 받으신 걸로 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재선 기간 8년이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8년간의 이 의정활동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촛불 집회를 겪으면서 생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개업날입니다. 아이가 엄마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야 된다고 나서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잘 갔다 와. 근데 엄마 되게 높은 사람인가 봐. 여의도까지 직접 가는 걸 보니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는데 기도 막히고 참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 잘하는 지금 부천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 잘하는이라는 말을 이제 앞에 내미는데요. 생활 정치인이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일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란하는 세력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12월 3일 밤에 그 차가웠던 아스팔트 바닥이 정말 뼛속 깊이 각인돼 있고 5.18을 직접 겪지 않은 저 같은 세대도 너무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연히 누리고 내가 당연하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눈물과 맞바꿨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하고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몸소 배운 그 시간이 제 8년의 민주당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한편으로는 무서웠고 네. 한편으로는 또 피가 거꾸로 솟기도 했었는데 그 일 겪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직 빼놓고요. 자, 아무튼 이 현실로 좀 돌아와서 보면 2인 선거구에서 나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도 아니고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천의 한 지역구에서는 가번 후보들이 선거 차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는 등 나번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참 눈여겨봤습니다. 이 박찬희 후보님의 지역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것이 가번 후보든 나번 후보든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세차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나번 후보를 지원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고 네. 또 제 지역구의 가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 후보여서 행사가 있으면 늘 제가 먼저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늘 제가 먼저 이렇게 나번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2번을 했기 때문에 사실 3선에 도전하는 나번 의원이어서 네. 신인 때 나번 의원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네. 그래도 다른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저를 2번이나 선택해 주신 주민들을 믿고 네. 또 이제 아주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투표하러 가면 111 찍고 2 네. 찍고 이렇게 쭉 찍는 맨 경우가 참 찍으셔서, 많아서 네. 그런 게 좀 이제 나번 후보들한테는 불리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특히 2인 선거구에서는 각 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번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원들은 대부분 나를 찍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모르시는 분들은 111 찍으니까 맞아요. 당원들만큼은 나를 찍어줘야 나번이 당선될 확률이 참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8년 전에 이 민주당 그 지방선거 백서에 보면 나벤져스 전국운동이 이 당선에 나번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백서에 나온 기록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 이름 나옵니다. 네, 나벤져스 네. 선거운동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께서도 꼭 나번 기억해 주시고 특히 당원 여러분들 나번 찍어 주셔야 나번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떨어집니다. 자,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신데 나 박찬희 왜 3선을 해야 하는지 부천 시민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왜 박찬희는 3선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호소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을 선택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그동안 뭐 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대선 백서에 이름을 올릴 만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시민의 삶 속에 녹여내는 의회의 결정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천은 나벤져스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세 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시장 후보자가 똘똘 뭉쳐서 나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당원 여러분의 지지가 없으면 상 2, 3동 유권자의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이 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다 불태워서 꼭 승리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박찬희 의원님의 뚝심 있는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나를 찍어줘야 나와 우리가 당선됩니다. 자, 반드시 승리해서 3선 의원에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 라선거구 상 2동, 3동 2인 선거구에서 1-4번으로 도전하고 있는 박찬희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기초의원 후보들 가운데 특히 나번 후보들을 응원하고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희버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할은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